정부 쪽에서는 밝힐 것은 다 밝혔는데 왜 국민들이 믿어주지 않느냐고.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얼마 후 이례적인 TV 청문회가 열린다. 수그러들지 않은 이철이 장영자 사건에 대한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수사 검사들이 시민 대표와 방청객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청문회였다. 목사님 그리고 변호사분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배우가 과연 누구고 돈이 어디로 갔나만 분명하게 된다면 모든 궁금증이 다 풀릴 것 같아요. 정치 자금으로 갔다면은 이 자금을 추적하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추적 결과 실질적으로 돈을 다 받은 사람들이 있고 증거를 찾아내서 이 자금의 행방을 찾은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의혹이 없는 숫자임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었던 건지요? 아니면은 알고도 뒤에 어떤 힘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었던 건지요? 아주 은밀하게 거래가 됐어요. 돈을 빌려주고 어음을 받을 적에 전혀 이것을 외부에다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특수자금이다. 당신하고 나하고만 쓸 수가 있는 거고 당신은 장관 굉장히 이번에 행운을 얻은 것이다. 이규광 씨를 알선 수재로만 구속을 했어요. 이번 사건의 그 본질적인 사기하고는 관계없는 그 알선 수재인데 저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만일 이규광이가 이 사건의 배후 세력이라면은 철저히 한번 알아보겠다 하는 호기심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신문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제가 그때 심각한 얼굴로 검찰총장을 비롯 10명의 검사들이 참여한 3시간에 걸친 생방송이었지만 이날의 청문회 역시 국민들의 의혹에 대한 명쾌한 답은 되지 못했다. 상하지 온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방송 아니에요? 시민이 검사에게 묻는다. 오, 정말 특이해요. 요즘도 저런 거 하면은 시청률 꽤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저게 얼마나 정말 재밌는 장면이냐면 검사들은 기소냐 불기소냐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고 이게요, 이러니까 맞고요, 이러니까 아니고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보기 어려운 그런 장면이잖아요. 보면은 저는 참 눈에 띄는 대목이 검사신 것 같았는데 한 분이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밝히고 싶었고 그 결과가 이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믿어주세요. 이거잖아요 지금. 정말 뭐 답답해서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뭐 거기까지만 얘기해라고 해서 이제 그렇죠. 거기까지 간 건지. 근데 그럼 어떤 결과가 가져왔느냐? 그렇죠. 결과가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에 이제 처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철이 장영자 부부는 징역 15년, 그 다음에 벌금으로 미화 40만 달러, 그 다음에 엔화 800만 엔, 그리고 추징금 1억 6,254만 원. 잠시만요. 7천억에서 5천억 정도는 좀 땡겼다고 얘기 들었는데 진짜 내 이럴 줄 알았어. 1억이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사법부를 못 믿으시는 겁니다.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게 법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TV에 나와서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속내감이 저걸 이러니까 못 믿는 거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남의 돈 어떡하라고 내가 말을 안 지금 아니, 그 말이 안 돼서 물어보는 집중 포함. 마저 들으세요. 마저 들으세요. 그다음에 이제 이규광 씨에게도 이제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억. 와, 이거 세다. 뭐가 있어요? 얼마나 어이없으면 지금 이걸 연기화로 이렇게 연기로 승화시키셨겠어요. 그런 거죠, 교수님. 근데 네. 장영자 씨가 그때 이제 재판을 받잖아요. 이른바 장영자 5억을 네. 낼 정도로 이제 말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야, 아직 유통 중이지 않냐, 어음이. 근데 내가 왜 사기를 치냐. 아직 유통 중인데 마무리 안 했잖냐. 우리가 무슨 어음을 사기했습니까? 여건 온 거죠. 아, 국가 권력이 사기했다 하니까 국가 권력이 사기했다고 하니까 뭐 우리는 그냥 정상적인 경제 행위를 했을 뿐인데 그걸 국가 권력이 사법부가 그걸 사기로 인정을 했다니까 우리는 15년을 살은 거죠. 와, 아직 부도가 안 났다는 거예요. 아직 기한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유명한 일. 네. 경제는 유통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하고 경제 유통이다. 나는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다.
이게 묘한 뉘앙스가 무슨 있잖아요. 말이지 이건 또? 뭔가 뒷배가 그러니까 뭔가 있다는 그런 거죠. 식으로 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그러니까 그냥 하고요. 내버려뒀으면은 내가 다 뒤처리하고 부도 안 냈고 이런 금융 사기나 뭐 이런 거 연루도 안 됐고 금융시장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텐데 나 잡아놓아서 그런 거고 나는 희생당했다. 네, 나는 정당한 경제 행위를 네. 했을 뿐이다. 근데 경제는 유통이다 이 얘기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네. 그 경제 전문가로서 약간 혹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는 유통이잖아요, 소장님. 아니 경제는 뭐 콘텐츠기도 하고 유통이기도 하고 금융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법정에서 할 얘기는 아니죠. 아니 그리고 아까 그 청문회 어머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여성분께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흘러갔는지랑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흘러 들어갔으면 그 돈 그거 추징해서 정말 힘든 그 할머님 평생을 식모살이해서 900만 원 그 투자하신 분 이런 분들한테 돌려받아야지. 조금씩이라도 나눠주면 그 한이라도 좀 풀어줄 거 아니에요. 그거 추징하라고요. 1억 6천만 원 가지고 누구한테 나눠줄 거예요. 우리나라는 경제사범에게 너무 관대해요. 근데 국민들은 지금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대가를 이렇게 치르면 안 되지. 분노는 더 쌓여갔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정부에서도 야 이걸로 안 되겠구나.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약간 더 충격적인 처방을 씁니다. 그 당시에 청와대의 정무수석과 사정수석으로 있었던 허화평 씨와 허삼수 씨를 유명한 정지를 합니다. 스리허 중에 두 명을. 네, 이거는 가장 측근. 그렇죠.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군부가 집권을 할 때 초기부터 해가지고 국보위부터 해가지고 아주 핵심적인 요직들을 쭉 차지했었던 보안사 정권을 출신들이죠. 그렇죠. 정권을 만들어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지금 잘랐다? 야 이거 사태 심각성이 이렇게 크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건데 사실 또 다른 측면도 조금은 있습니다. 장영자가 법정에서 권력 투쟁의 뭐 희생자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뭔가 이 청와대 내에서도 권력의 암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 약간의 저는 좀 반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느끼기엔 첫 번째 오는 건 이게 허 씨들도 여기 연루가 돼 있었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 허삼수 씨와 허화평 씨는 이철희 장영자 사건을 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내 지금 처의 처가 쪽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라고? 라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니네가 보통 이게 정무수석하고 사정수석이면 언론하고 이런 것도 좀 잘 막았어야 되는데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생각들 속에서 이제 이유광 씨가 구속이 되는 결과까지 오게 되니까 결국은 전두환 대통령 부부의 미움을 사가지고 여기서 이제 경질이 됐다 전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전두환은 허화평과 허삼수가 자기의 친인척을 치려고 했다고 위협으로 느끼고 오히려 쳤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랬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관계가 사실은 외척 중심의 어떤 한 그룹과 이 신군부가 등장을 하면서 들어왔던 어떤 젊은 그룹들 요 사이에 뭔가 권력 투쟁의 가능성도 저는 조금 있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통령이 부르기 전에는 오지 마라. 이렇게 본관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보고할 게 있으면 서류로 보고하고 일체 못 올라오도록 이렇게 조치하시더니 그해 연말에 두 수석을 전격 경질 조치를 해임 조치를 했습니다. 이 장영자 이철이 사건이 우리 금융사, 우리 경제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뭐냐면 이 일을 겪으니까 그 큰 돈이 어디로 갔냐? 이게 이제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잖아요. 이때는 금융실명제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떤 돈이든지 가차명 계좌로 얼마든지 유통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돈의 추적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금융실명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1983년부터 전면적으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으로 실제로 82년도 12월에 금융실명제법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명제가 장영자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김영삼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시행하죠. 왜 이때 안 된 거예요? 83년도에? 아니 이제 법은 통과했는데 실시를 하려니까 불편한 사람들이 많았죠. 어른 때문에 야 이거 법이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법 통과까지 했는데
아니 법 실시는 일단 있어봐. 제가 해야 돼. 그렇지. 네, 그분이 그렇게 하신 전 씨가 거죠. 제일 마음에 걸리니까. 당연하죠. 나중에 그걸 그래서 걸렸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93년도에 이제 YS 정부 출범하고 얼마 안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금융회사에 다닐 때입니다. 근데 정말 전광석화처럼 한 거예요. 그렇죠. 93년에 아침에 전격적으로 그냥 실시했죠. 떡 했는데 이제 모든 금융거래 정지 상태. 은행원들도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증권시장 난리 나고. 하여튼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맞아요. 금융권에서는 그런 일들이 결국은 정권이 2번 바뀐 다음에 실시가 돼요.